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책 소개하는 남자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아토피가 심하게 와서 정말 괴로워하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명상과 마음 경영을 접하게 됐는데요. 4년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참 구체적인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느끼고 이렇게 채널까지 만들고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선생님 진각 홍성만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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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생님께서는 94년도부터 지금 30년 넘게 명상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면 저희 선생님 좀 젊으셨을 때인데 요즘도 많은 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때 어떤 계기로 이 명상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는 명상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되고 붐이 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소수만 하는 거였죠. 맞아요. 예. 근데 저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명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리라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제 화두가 나 자신이었어요. 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원치 않게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온갖 생각들, 온갖 욕망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근데 원치 않은데 조금 상황만 되면 화가 버럭버럭 나기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되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참고 누르고 가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애야, 너는 다 좋은데 그놈의 성질이 문제야. 너 마음 공부 좀 해라. 마음 좀 공부해서 그거 좀 다스려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심리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죠. 그거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 책도 별로 없지만 서점에 가서 이 불교의 이런 것도 보고 명상도 해보려고 또 나름대로 해보고 하여튼 온갖 거를 해보는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하면 나를 이거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한 화두였어요. 화두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사는 게 뭐지? 이게 또 하나의 화두였기도 하고 그 두 가지 화두를 갖고 다녔어요. 다행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20대 중반쯤에 방향을 잡았는데 목표를 잡고 나라는 존재는 계속 씨름을 해야 됐죠. 참고 억누르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스승을. 네, 선생님의 스승님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명상은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네. 아까 선생님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요즘의 10대, 20대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돈도 좀 있고 외모도 좀 멋지고 가정도 좀 괜찮은 부모님도 좀 괜찮고 강남에 좀 살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마음적인 면에서 나 자신이 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셨다 하는
뭐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질이나 좀 다스릴 수 있고 원치 않는 욕망들이 부스부스 치솟는 거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응? 뭐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설령 누가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 화가 났어. 근데 거기서 화를 버럭 내. 근데 꼭 그때 화를 내야 되나? 또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화낸 사람이 잘못이 돼요? 화낸 사람이 잘못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는 게 싫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온갖 욕망들은 그렇게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도 먹고는 산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를 놓고 괴로워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멈추기는 싫어. 야,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하면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젊어서 싫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내가 의식을 연구하게 된 거죠. 평생 이 마음 어떻게 다스리냐. 이걸 연구하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그 방금 30대 후반에 스승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좀 발전을 이루셨고, 또 94년, 95년 요때쯤이면은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스승님을 만나고 배우고 얼마 안 되는 기간 지난 후에 명상을 지도하시기 시작하신 건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뭔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셨거나 일취월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제가 배운 명상이 굉장히 뛰어난 명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오던 전통적인 명상을 뛰어넘는 상당히 뛰어난 명상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게 영향이 있고요. 또 스승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네. 그게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항상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항상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그 들고 나는 그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고 보다 나은 거를 찾아가려고 노력해왔던 것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또 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뜻과 나의 뜻이 또한 같았던 것도 영향을 크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갖고 계셨던 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그 꿈이 나를 만들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계속 명상을 지도하시면서 근데 은둔이라는 과정도 2번이나 거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마음 경영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공부의 프로그램을 닦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 저도 명상을 배우러 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태권도 학원 가서 배우듯이 뭐 돈 한 15만 원, 20만 원 내고 자세 배우고 호흡하는 법 배우고 뭐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방석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명상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전에 1대1로 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근데 이게 상술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내가 명상을 배우기 전에 뭔가를 배워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음 경영이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참
명상보다도 그 마음 경영이라는 그 공부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도 많은 책을 읽고 여기저기 귀동냥도 많이 했지만 못 들어본 말씀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고 그거를 제 삶에 녹였을 때 실제로 많은 도움도 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선생님 그 마음 경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마음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3년, 94년부터 명상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명상 지도를 했는데 저는 비교적 빠르게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가는데 사람들은 어느 한계를 못 넘어요. 뭐 좀 좋아지는 거는 있지만 어느 한계는 넘지 못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한계를 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로 궁금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배워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는 거는 정말 이 깨달음이라는 게 대중화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뛰어난 명상과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한계를 못 넘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무엇이 그렇게 한계를 못 넘게 만드는가? 하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운동에 들어간 거죠. 두 번째 운동에 들어가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명상을 배우면서 많은 마음의 세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섭렵을 하고 경험을 하고 섭렵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 마음의 세계 전체의 구조와 원리와 이치를 좀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걸쳐가지고 결국은 그런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정립을 하게 됐죠. 정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나서 뭐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게 왜 5년씩이나 걸렸느냐? 한 2,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연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한계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단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공부해야겠구나. 식물의 세계를 공부해봐야겠구나. 하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무의식의 이런 메커니즘, 이런 구조와 원리와 이치들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와 빨리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5년의 이제 운동을 끝내고 이제 세상에 나오는데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심리치료센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10년간 정신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분들을 놓고 그분들을 도와가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전문 병원은 지금도 있는 병원이고 제가 처음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잽싸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그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쭤본 것이 정말 궁금한 것이 도움이 과연 됐을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모두 이렇게 다 치유 과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마음에 어려움이 더 크신 분들인데 과연 도움이 됐는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죠. 뭐 조현병이 됐던, 조울이 됐던, 또는 중증 우울이 됐던, 공황장애가 됐던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했겠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자기 병인식,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권해서 하는 거로는 쉽지 않아요. 왜? 암 같은 경우는 의사가 마취시키고 수술을 하죠. 근데 이건 정신의 문제잖아요. 정신을 마취시키고 수술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정신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딛고 일어서겠다 하고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그걸 수용하고 자기가 노력해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분들은 다 좋아졌어요. 단 그때 사람들에게 앉아서 명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때 가르쳐 준 건 뭐냐? 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리와 이치를 알려주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중심을 세울 수 있는지 무엇이 중심이 서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스려가며 무엇을 키워가고 무엇을 치유해 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훈련하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자기가 중심을 세우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다스려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하면서 이 마음경련 과정을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본인이 배운 것도 그런 거예요. 네. 명상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명상이 무엇인가 혹은 명상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실 텐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알고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메커니즘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명상 공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다면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연한 거야. 그 나도 모르게 온갖 것에 걸려 들어가는 거야.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세계, 그 속에 무의식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만 해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얘기하긴 하지만 정말 무의식을 제대로 알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구조와 원리와 이치를 알까요? 아니에요. 마치 뭐냐 하면은 장님이 코끼리 부분 만지는 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원리와 이치와 구조를 알고 나면은 쉬워져요. 근데 명상이라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을 접근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의 구조와 원리와 이치와 그 작동 원리들을 배워둬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변화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명상, 도대체 이걸 모르면서 명상해봐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 명상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만 몇천 년이죠. 네. 깨달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 무형의 세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밝히고 나면 이제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경련 과정이 아주 중요한 명상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네. 요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명상 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 저처럼 처음에 몸이 아파서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네. 마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분도 있고 우울증, 불안, 불면 아니면 막연한 어떤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의문점 혹은 내 삶을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을 정말 좀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을 과연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명상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실제로 줄 수가 있는가,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상이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마음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여기서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명상을 접하고 기도를 하면서 명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명상의 정의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명상이란 나를 보는 행위다. 네. 두 번째, 명상이란 마음을 다루는 행위다. 세 번째, 명상이란 내 삶에 필요한 참,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다. 네 번째, 명상이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나, 본성, 그러한 진정한 나를 만나고 하나 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명상을 정의하고 싶고요. 네. 원래 시작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참나,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작이 됐죠.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면 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내 바깥에서 나를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를 봐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나를 보는데 내 마음의 세계가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걸려들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봐야 하고 내 마음을 너게 다루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과정에 이 삶에 유익할 수 있는 참과 진리를 또한 찾아서 체득해 가면서 깊이 들어가 줘야 비로소 나와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4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네. 제가 선생님 뵙고 명상을 배우면서 인터넷에서 명상의 정의가 뭔가 참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정의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명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치면 명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명상이 뭘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은 못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이 정의를 듣고 나니까 물론 이 정의를 처음 듣는 건 아니고 듣자마자 또 검색을 해봤었죠. 그 당시에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 정의는 선생님께서 내리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죠. 공부하시고 명상을 하시면서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정의가 있으면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나를 본다는 것은 우리 왜 마음 챙김 명상하면 뭐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 내 기분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을 본다. 화가 날 때도 나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를 본다는 것과 같은 건가요? 일단 그렇게 그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도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일까요? 늘 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항상 본다고 여겨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강렬해. 그 내가 나를 모를 수가 없잖아. 나를 본다고 여기는 거야. 거기에 속아요. 아, 거기에 속는다. 예. 보고 있지 않은데 보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럼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잘 알까요? 뭐 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근데 네. 주변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쟤는 제 문제를 지만 몰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남의 문제는 우리가 매 눈으로 살펴요, 안 살펴요? 매 눈으로 살핍니다. 남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죠. 근데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 내가 그렇게 날카롭게 보나요? 안 보는 거야. 내가 화가 나면은 누구 문제예요? 뭐 그 인간 문제죠, 그러면. 예, 저 인간이 나를 화내게 만들었잖아요. 내 문제는 봐요? 뭐 살짝 조금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냥 바깥에 있죠. 예. 근데 내 문제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거야, 그거는. 나도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많지 내가 많아? 남만 보고 나는 안 본다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를 바깥으로만 보는데 바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맨날 나는 어떻게 돼? 나를 바꿀 생각은 해요? 잘 안 해. 잘 안 하죠. 아, 물론 요즘엔 자기계발서 많이 나오죠. 그 많이 팔리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눈을 뜨는 거야. 야, 이거 나를 바꿔야겠구나. 나를 변화 발전시켜야겠구나.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거대로 노력하는데 잘 돼요? 잘 안 돼. 잘 안 되죠. 네.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봐야 돼. 사실 이 불가의 공부도 나를 보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가 좀 관념적이야. 막연해. 근데 어쨌든 요즘에 와서 나를 보라가 나오는 것만 해도 좀 다행스럽게 여겨요. 근데 이제 나를 보되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떠한 시각에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를 본다는 거, 그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저도 그랬지만,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일단 나를 보라라고 하면 어쩐지 좀 기분이 나빠요. 마치 내가 뭐 문제가 있고 나한테 뭐가 내가 잘못을 했고, 명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은 건데,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나를 보라, 내 마음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건가?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거기서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을 걸어야 돼요. 나를 볼 때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네.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의 나보다 더 현명한 나로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좀 스트레스도 왕창 줄이기 위해서고, 이 삶을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다. 나를 문제 삼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못났다 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전제를 먼저 깔아야 돼요. 네. 그래 놓고도요, 좀 많은, 요걸 좀, 나를 보는 방법 자체를 좀 배워야 합니다. 잘못 보면은요, 아주 이상해져. 응? 네. 그거는 이제 차차가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해서 그 외국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선수들 경기를 보러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관찰을 하잖아요. 네. 저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어떤 또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을 하고 또 조련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게 이 명상과 마음 경영의 목적 자체가 나를 현명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나를 봐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못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혹은 봐도 그냥 모른 척 하는데,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 마음을 다룬다는 거. 저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마음을 다룬다? 다스린다? 비슷한 건가? 마음을 다룬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다스려요, 다뤄요. 다루죠. 우리가 온갖 연장을 다스려요, 다뤄요. 네, 다루죠. 예.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다스린다는 것도 있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다루려면은 좀 그 안에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알아야 된다. 그리고서 다스려야 할 게 있고, 치유해야 할 게 있고, 성장시켜야 할 게 있고, 더 성숙시켜야 할 게 있고, 확장해야 될 게 있고, 많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마음의 세계는 이 우주만큼 복잡해요. 응? 나중에 배우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음을 다룰 줄을 알아야 한다. 누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자동차 구조 원리를 알아야 자동차를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나를 고치고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내 마음의 구조와 원리와 이치를 알아야 이거를 다루고 고치고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다스린다는 개념은 자꾸 보면은 억누르는 개념을 많이 가져요. 참을인자 세 개면은 살인을 면하여라, 참아라, 참아라. 저도 무지무지하게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터질 때는 무섭게 터져. 응? 참는 것에도 굉장한 한계를 갖는 거야. 예를 들어 감정이라는 거 하나 놓고선도 감정의 발생 원리부터 시작해서 공부 좀 해야 돼요. 아직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좀 알려는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으니까 또 개별적인 접근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네. 네. 개별적인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명상의 정의, 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진리 추구 그러면 보통 뭐 대학교에서 모토로 많이 쓰기도 하고, 예. 혹은 종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각각의 종교에서 내가 진리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 뭐 그걸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명상의 정의로 내리신 그 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 진리를 얘기하면은 피곤해지죠. 진리를 얘기하면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죠, 좀. 예. 또 내가 진리를 깨달아가면 사는 데는 굉장히 손해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고생하다가 뭐 우리 진리 그럼 뭐 이웃을 사랑해라부터 자비로워라부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첫째 저 사람 세상 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있는 사람 또는 진리 추구하면 피곤하게 살 것 같아. 힘든 삶. 불편할 것 같아. 자꾸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난 그런 거 진리 아니에요. 정말 진리는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뿌듯하게 해주고요. 내 삶에 정말 유익하게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면 흔히들 생각할 때 막 돌 맞아 죽고 내 있는 재산 다 털어줘야 될 것 같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네. 하고 뭐 가족들도 건사 못할 것 같고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진리는 내 삶을 유익하게 한다.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예. 네.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현명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이 박혀버린 거예요. 마치 이웃을 사랑하라가 진리인 것 같고. 응? 그렇게 들어가게 되놓으면은 이거는 사실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진리 아니에요.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게 왜 진리겠어요? 내 삶을 해피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멋있게 만들고 나를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리 아닐까요? 네. 그게 참이야. 그렇죠. 예. 그 진리라는 그 말 자체가 참된 이치라는 뜻이거든요. 참된 이치.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참된 이치, 이 네. 세상이 돌아가는 혹은 형성된 참된 이치라는 뜻인데 그 참된 이치대로 살아갈 때 혹은 그것에 이제 더불어서 살아갈 때 삶이 힘들어지고 뭐 피곤해지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럼요. 그건 진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내 삶이 정말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현명해지고 건강한 그런 삶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네.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 선생님의 스승님과 공부하실 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뭐 건강한 상식을 배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명상과 마음경영 수업에서도 많은 경우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거 뭐 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신비한 얘기가 없고 그 뭔가 이상한 얘기가 없고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이치를 들어보면 저는 그런 면이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진리도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참나 혹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불교에서는 불성,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 몸과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나라고 할 만한 정말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참나다, 본성이다, 영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왜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이야. 응?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네.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이것저것 다 치고 지금 이 순간에 딱 몰입을 하거나 하면은 뭐 바로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내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나 어떤 감정들 그것만 좀 치워라. 생각 감정 치우면 바로 어떤 참 나가 드러나고 그게 뭐 깨달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은 세상은 깨달은 사람으로 다 뒤덮여 있어야죠. 네.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를 보라 하고 그거 다 치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더 깊은 이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 무형의 세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원료와 이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영상에 제 채널 소개 말씀을 드렸고, 제 소개, 그리고 선생님 소개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음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말고도 이런 것들을 기반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질문하고 여쭤보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